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또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5월 7일 세로미의 증시 브리핑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제가 가끔씩 홍보해 드리는 제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 사이트 프로필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제 연락처 나와 있고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기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 주시면은 자세하게 종목 상담해드릴 거고요. 금융이나 재무, 형법이나 형집행 이런 쪽으로 제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 상담도 받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험 쪽 상담도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내용 모두 마구마구 질문 환영합니다. 자, 네이버 증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오늘 증시 어땠는지 가볍게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다시 320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3197, 0.58%, 어제 1%에 이어서 강한 상승세는 이어졌고요. 코스닥도 어제는 살짝 뜨뜻미지근했지만 오늘은 1% 가까운 978포인트, 자 0.86포인트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의 국내 증시. 자,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도 대세 상승을 돌려낼 수 없는 공매도가 시작됐지만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반도체도 다시 힘을 내줄 거고 바이오도 결국은 바닥을 확인하고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쪽에서 이 백신 특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돈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을 압박해서 특허권을 포기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이 백신 특허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코로나 환자 또는 여러 가지 개도국이나 제3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쪽에서는 이 약들이 이 과거 제네릭이나 합성 의약품 이런 약물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이런 새로운 약물 바이오 CMO 이런 쪽으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도 분명하게 캐파가 많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당연히 바이넥스라든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 올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는 훈풍이 불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를 그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세로미의 시각, 세로미의 뷰까지 말씀드리고 자, 해외 증시 어땠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여전히 최고치 1% 가까운 상승, 나스닥도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꾸준하고 S&P 500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지표 원달러 환율 살짝 떨어지는 느낌. WTI 기준 원유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받는 모습이죠. 자, 미국 경기가 워낙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돈줄을 재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꾸준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정도쯤에서 돈줄을 재고 테이퍼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옐런의 어떤 그 실수를 가장한 결국은 숨은 의도였다. 큰 뜻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옐런이 과연 그런 인터뷰에서 그게 의도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을까? 이렇게까지 해석해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대외 상황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2021년, 2022년 포스트 코로나 역시 대한민국은 질주할 거고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예측해드렸던 4월달, 5월달 3200, 1000포인트 다 맞췄고 5월달 공매도 시작하면은 반드시 출렁거릴 거라고 한 것까지 맞췄습니다. 시장이 돌아설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돌아서고 있고요. 이제 남아있는 관점은 7월달, 8월달, 9월달 3분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부분이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에 이때도 기저효과와 상관없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이 살아나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한테는 호재죠.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보다 공장 가동률 100%,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을 멈춰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품이 안 팔려서 공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원재료가 없어서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을 멈춰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3분기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어떻게 찍히는지 잘 보시면서 만약에 그때도 두 자릿수 이상 4월달 수출 증가율 40%처럼 서프라이즈를 찍어 준다면은 IMF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희롱한 거예요. 그런 경제 성장률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전 진짜 서프라이즈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가는 선행할 거고요. 요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약세고요. 하이닉스도 별로 뜨뜻미지근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LG화학 다시 내리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도 포함돼서 공장이 이제 완공되고 가동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든 캐파가 풀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CMO 전 세계적으로 CMO 물량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넘버원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카카오는 글자 그대로 카카오죠. 워낙에 많이 알려졌고 돈을 벌 수 있는 상장되는 그런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는 뭔가 혁신적인 서프라이즈적인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지금 이 벽을 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주가가 그만큼 뚫어주지 못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좋은 거는 알고 있는 거죠. 폭발적으로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하고도 접목되게 5% 상승이고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5% 상승인지는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포스코, 기아,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삼성물산, LG전자 숨차죠. 다 빨간불입니다. 상승 종목 늘 오르던 우선주나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코스닥 볼까요? 특수건설, 아무래도 건설 관련해서 그 경기가 살아나면 이하공영도 결국은 건설 쪽이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락은 크게 의미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인기 검색 한번 볼까요? 여전히 HMM, 여전히 그런 느낌, 여전히 진단키트, 요렇게까지 보고, 여기에서 바로 MTS로 넘어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바이넥스 살짝 게시판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넥스가 오늘 역시 윗꼬리를 기울여줬는데요. 미래포럼 채팅창, 이건 뭔 얘기인가요? 뭔 얘기가 있긴 있나 보네요. 뭔 얘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그론지 제가
요 채팅창을 뭐 자주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바이넥스는 적립 기간이 끝났다고요? 알 수 없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아무리 2만 원대 중반에서 3만 원 얘기했다 하더라도 뭐 주가는 신도 모르는 거죠. 다만 세로미가 설정된 박스권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26,000원 상방으로 쐈다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아직 뭐 호재도 많이 남아 있고 뭐 악재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바이넥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백신 전초기지 이야기도 있고요. 뭐 핫합니다. 바이넥스 뭐 어쩔 수 없이 뭐 많은 분들 뭐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는 그 이씨 형제들이나 뭐 이스앱지스나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가볍게 변동폭 높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이넥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변동폭도 중요하고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안정적으로 신뢰성으로 시장의 검증으로 요런 3박자를 갖춰주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동전주들이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수앱지스는 좀 시장의 검증이나 돈을 벌어본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본 경험, 시장의 검증, 글로벌 CMO, 뭐 대한민국 대표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바이넥스가 많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았고 시장의 검증을 여러 번 거쳤고 그런 부분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넥스를 선호하는 거고요.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바이넥스는 최근에 3월 초에 야 제조 과정 관련해갖고 장난치는 이런 회사인데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어차피 뭐 100이면 100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사람 인심도 좋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유토피아고요. 자, 그 문제가 됐던 약물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바이오 CMO나 바이오 시밀러 쪽 이런 새로운 세상을 책임져가는 그런 약물이 아니라 합성 의약품 제네릭 쪽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노후화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로 입을 타격은 정말 미미하다는 거죠. 뭐 1%, 2%, 3% 매출도 차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원료 자체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주성분이 달라진 것도 아닌 부분의 제조 과정 뭐 끽 해봤자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정지나 해당 품목 뭐 품목 취소 이 정도로 끝날 걸 뭐 바이넥스 전체를 가지고 흔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MTS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언급해 드렸다시피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종목들 한번 훑어드리고 바이넥스 다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뭐 드림 시큐리티 살짝 가라앉는 모습, NIC들 여전히 빨간불. 자 칩셋 미디어와 보시다시피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자 어제 그렇게 뜨겁게 상한가와 10몇 프로대 달리던 모습이 뭐 이게 뭐지 싶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요런 거예요. 뭐 달린다고 뭐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가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개발했다 요 뉴스로 상한가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잘 간 거죠. 자 어차피 순환매 생각하시고요. IA는 살짝 가라앉았고요. ADPS는 뭐 그래도 빨간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텔레칩스가 차량용 MCU 칩으로 그렇게 달려주는 그런 반도체 분위기라면은 IA도 AD칩스도 뭐 MCU로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기업이니까요.
자, 계속 추적 관찰 쭉 하셔야 될 거고요. 아가번 컴퍼니 오늘도 5,600원 이상 싸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뭐 놓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놓치는 분들은 놓치는 부분이니까요. 뭐 라운시큐어나 K사인 같은 경우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제로투세븐 어제 그렇게 어제 다른 거 다 빨간불일 때 제로투세븐만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제로투세븐이 또 강하잖아요. 주식은 이런 거죠. 어제의 음지가 오늘의 양지가 되고 오늘의 양지가 내일의 또 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발빠르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장기 투자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나오시면 되세요. 제발 단기 투자하십시오. 자, 요렇게 대략적으로 종목들 언급해 드렸고요. 셀트리온이 4% 정도 반등해주는 그런 시장. 자, 좋습니다. 자, 바이넥스 차트 볼게요. 자, 오늘 시가가 25,000원, 저가 23,300원, 고가가 26,000원 뚫고 26,350원.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뭐 그저 바라만 보는 거죠. 자, 뭐 또한 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있어도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은 꼭 어떤 자리에 사시느냐? 고가에 삽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이렇게 저가인데도 못 사시는데 고점에는 어떻게 사세요?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분명하게 박스권 말씀드렸습니다. 자, 3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 요런 느낌. 자, 25,000원 시작해서 뭐 초반부터 달렸네요. 그냥 끝이네요. 끝. 자, 초반에 빡 사주고 바로 종 쳤군요. 이런 분봉상 거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가기 애매하셨을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저렇게 26,350원 윗골이 달리고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됐을 때는 주저없어요. 여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망설이시면 마찬가지로 물리는 거죠. 그냥 던지는 거예요. 26,300원, 26,350원이 고점인데 26,000원이 깨지는데 에이, 설마 지금 10분도 안 지났는데 오늘 26,350원 회복한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자, 그냥 줄이죠.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냥 심지어 24,300원 어제 종가도 한번 깨고 그나마 오늘 종가는 어제 종가보다는 높게 끝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일봉상은 윗골이 달린 음봉이죠. 자, 요런 장에서도 충분하게 아침에 거래해 보실 수 있으셔야지 진정한 단기 매매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을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분봉으로 보면은 봉이 3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음봉 뜨고 윗골이 달리고 내려가니까 어렵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1분봉으로 봅시다. 1분봉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갭이 뜬 거죠. 어제 가격보다 갭이 떠서 한 600원 정도 갭이 떠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못 잡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시장에서 뭐 쉽게 거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자리가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뭐 결과적으로 다시 24,650원으로 돌아왔고요. 뭐 여러 가지 설레가 있지만 다시 또 다음 주 주말 동안에 어떤 소식이 들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또 게시판에서는 뭐 시끌시끌 할 거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고 갈 테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저가에 잡아서 고가에 파는 방법,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고 제발 변동성을 줄이고 오늘 같은 주말에는 특히나 더더욱 오버나잇은 없는 거, 요런 투자를 한번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매매 기법을 만드시는 그런 투자자가 돼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쪽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이쪽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뭐 장기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은 종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바이낸스 소식과 오늘 시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